오늘 깨달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경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온 곳은 임차인 컨셉으로 가는 것도 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오늘은 28세 청년 조커님께서 임장을 가셨는데요. 상가 임장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 컨셉으로 하면 좋을지 아니면 투자자 컨셉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풀어가야지만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참고로 얘기 드리면 금쪽 같은 브리니 컨텐츠는 기회가 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닉네임 장조커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안산에 상가를 하나 보러 왔는데 지금 찜닭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월세 매물로 나온 것들이 전부 다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권이 좋으니까 권리금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유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가격이 좀 저렴해진 탓에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수익률보다 높아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좀 조사해보러 나왔습니다. 일단 물건지 앞에서 물건을 둘러봐 보겠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11시부터 영업이신가? 19년도에는 여기가 영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21년 11월에는 하고 있네요. 부동산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로 여기 찜닭집이 나와가지고 그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혹시 여기 주변에 그 권리금이 좀 형성이 돼 있던데. 그거는 이제 저기를 장사하시던 시설 권리금. 시설비라고 보면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 권리금 같은 거는 없는 편인가요? 새로 많지는 않아요. 아직 상권내는 조금만 좀 드는 정도가 돼서 그런지.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막 오피스라던가 막 공사들 이런 것들이 좀 많던데 주변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식당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거죠. 뭐 이제 공사들 있고,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업종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거를 낙찰을 받게 되면 할 때 소장님한테 물건을 그거는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근데 특별히 저기는 없을 거예요. 업종 제한이라는 게 대부분 여기 있으니까 중복되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면 쪼코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수업 때 얘기 드립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라고 그래서 이 상가 101호에 들어올 업종, 102호에 들어올 업종, 103호에 들어올 업종들을 지정해 두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 101호라는 부분에 커피숍을 너무 넣고 싶은데 커피숍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커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업 잘 들으셨네요. 여기 매매 있잖아요. 근데 매매 요새는 모릅니다. 매매 대적이 없기 때문에 신축 상가가 많이 비싸고, 네. 매매가 안 돼서 매매가가 어떻게 이만큼 들 말씀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었나요? 없었죠. 팔려고 하는 사람은요? 있죠.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분양가보다 더. 아니 뭐 더는 아니더라도 조금 낮추더라도 죄송한데 혹시 저기가 임대료가 그 상태에서 120에서 130 정도가 잡힐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평당 10만 원 정도요? 감사합니다. 매수하려는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 한 번의 인터뷰로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해당 물건은 지금 바로 2022 타경 601169이고요. 여기에 있는 거죠. 아까 쪼코님께서 이렇게 보셨죠. 장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보죠. 자, 장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봤더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곳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요즘에는 네이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맛집은 지도에 표기를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이시죠? 네이버 지도에 동네 맛집은 자동 등록돼 나갑니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맛집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는 이러한 식으로 맛집을 등록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아까 전에 보면은 찜닭집이었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방문자 리뷰가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요. 인스타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하시고 인스타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신 분이다. 방문자 리뷰도 이렇게 있네요. 최근에 올렸어. 좀 있네요, 보니까는. 리뷰가 지금 110개다. 많다, 작다. 보려면은 안산, 찜닭 쳐보겠죠.
장사 잘 되는 집이 리뷰 엄청 많죠. 이거 맞네. 우리 여기 리뷰가 많은 편이네요. 보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작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리뷰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안 되는 곳이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초보 브리들은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하시는데요. 리뷰가 많다라고 해서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임대료를 물론 5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겠죠. 시세 대비 5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오케이.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그거는 갸우뚱. 그런 식으로 장사가 잘 되는 건 임차는 잘 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주변에 있는 임대료를 받는 게 맞는 것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시거든요. 임차인의 매출이 높으면 임대를 높일 수 있다? 아니에요. 임차인이 매출 높은 거는 그냥 임차인 분들이 영업을 잘 하시는 것이고, 임대인은 주변에 있는 가격 중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려는 세력은 있는데 가격이 비싼 거라면은 저희가 가격을 좀 낮춰서 팔면은 되긴 하겠는데, 거래가 되는 수익률이 뭐 3% 후반, 중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 거가 6.2%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먹는 걸 조금만 버리면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아예 문의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한번 다른 곳들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임대료는 평당 한 10만 원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찜닭집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정보지에 의하면은 12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분도 한 120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그 정도로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경매로 나온 거 임장을 온 건데 좀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네. 좀 힘드시겠어요. 너무 저까지 힘듦을 더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지 보면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아마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 네, 거기가 후면이라서 안쪽이라서 그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월세를 얼마 정도 받아요? 여기는 뭐 이제 주인분들이 다 똑같은 면적이어서 주인분에 따라서 다 금액이 조금씩 틀려요. 저기 뒤에가 한 평당 한 10만 원 이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여기는 한 2배 정도 받나요? 한 2배까지 받는 거예요? 140, 150? 문의. 혹시 뭐 이게 낙찰 받아서 다시 파시려고 생각해요? 네. 올라온 것들 매물 보면 한 5억 5천? 막 이러던데 한 5억에 올린다고 하면요? 뭐 그거야 이제 뭐 타이밍이라든가 또 사시는 분들도 있어야 하는 지금 상가 매매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 인질만 하지 아직 거래 같은 게 없어요. 연락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좀 어떻게 가봐야 돼서 지금 알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지금 유찰이 많이 된 탓에 지금까지 왔다 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매 얘기를 꺼내니까 낯빛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경매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상가를 사고 싶은 사람으로 해볼까요? 상가를 사고 싶은 사람으로 해야 되나? 옛날에는 임차인으로 들어가고 싶은 척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시려고만 하시지,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는 조금 물어보면은 근데 그걸 너가 왜 궁금해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아 그럼 그냥 사실대로 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상가를 매도하는 사람, 매도한다고 하면 상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경매를 때문에 왔는데요. 이쪽 주변에서 20년도에 그 상가 거래된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받게 되면은 수익률 좀 맞춰가지고 매도를 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사례 같은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는 한 번도 그런 저희 사례가 없다 해가지고 없어요. 저희도 사례가 없죠. 팔린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 주변에 다른 곳이라도. 상가는 여기 뭐 크게 저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금액이 틀리죠. 얘가 더 싸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린 4억 3천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 그게 몇 평이었는데요? 11평 정도. 그 매물을 찾는 사람은 있나요? 매수하려는 사람? 지금 뭐 저기 경매 받겠다고 하는 사람만 찾아오고 있죠. 현재는 안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4억 3천 매매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1층인가요? 수익률이라는 게 없고 그냥 네. 분양가로 그냥 판매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는 월세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1240. 월세는 여기가 더 비싸네요. 대로변이라서 그런가? 그렇죠.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팔 수가 없겠네요. 지금 그렇죠. 분위기상으로는. 네. 좀 많이 싸게 한 4억에 한다 하면요. 모르죠 그거. 분양가가 지금 5억이 된다. 얼마에 돼 있대요? 2천에 120인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안 나오면 경매물건 안 사죠. 1층 수익률이 4% 넘기면 그래도 살 사람은 있을까요? 급하게는 없다는 거지. 당장은 네, 없는데 네. 기다리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잔금 다 치고 기다릴 생각을 해야지. 여기는 점심에 사람들이 다 밥 먹으러 다 나오겠네요. 다 나오는데 뭐 마땅하게 식당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네. 되긴 돼요 거기가. 낙찰 받게 되면은 여기로 오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상가를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매수세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걸릴 것 같아요. 솔직하게 경매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대신 물건 낙찰 받으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물건을 주겠다고는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무 일반적인 멘트니까 조건님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투자자 컨셉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낙찰받고 왔을 때에도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껄끄럽게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의 컨셉으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봐야지만이 그래야지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뭐 매매 컨셉, 임대 컨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임대료를 찾는 것도 힘들고 매매, 다른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건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경매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거는 뭐야? 더 이상 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여기 상권에 대해서 좀 물어봐. 갑자기 다 바로 바뀐 거야 지금? 배달 카페 하는 바로 사람을 바뀌었어? 해야겠어요. 아이, 참. 디저트, 커피. 제가 배달 카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디저트라던가 커피라던가 이런 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배달이다 보니까 전면까지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테이크아웃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배달 전문이라서 한 10평 미만. 지금 그 코로나 한만원 찾겠다.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뭐 2층 자리 같은 데를 들어 하면은 뭘까? 2층. 여기도 오피스텔이 있다고 보면 커피숍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동일업종이나 동일업종은 또 안 받아줘요? 안 된다 하면 테이크아웃은 안 해도 돼요. 사실 배달이 전 주력이라서 여기가 오토바이 타면은 이 블럭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임대료는 뭐 평당 10만 원 정도. 100만 원이가 안 짜고. 네네. 네이버 부동산을 좀 보고 왔는데 그래도 후면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0만 원도 있더라고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10만 원 아래도 있어요. 좀 싼 곳. 건물이 조금 오래됐거나.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려면은 2층을 가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제가 사버릴 수는 없나요? 매매로 나온 것들 중에서도? 매매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수익률만 괜찮으면은, 그러니까 싸게 나온 게 있다면, 수익률 괜찮게 나온 게 있다면은 매매도 생각이 있어요. 아니 내가 매매를 해서 직접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데 지금 수익률만 괜찮다면은 그러면은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가격만 싸다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한 3억 아래면 있을 수 있나요? 라든지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임차를 갈 거다 그러면 정말 임차인으로 바꿔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어설프죠.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한 1억 정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한 3억 정도 되면은 제 대출 받고 뭐 제가 모았던 돈 하면은 뭐 권리금 준다 생각하고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한번 침체가 됐다가 올라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익률 괜찮은 상가를 하나 사면은 어떨까 생각은 했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그쵸. 시기상으로 한다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임차로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만약에 자리가 괜찮은데 아예 매매로 나온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봐가지고 그냥 제가 들어가던가, 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장사가 안 됐어. 그러면은 임차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명함 하나 너무 잘 알아. 쪼코님이 너무 잘 알아요. 뭐 침체됐다 올라가는 거다. 뭐 금리가 더 좋아진다. 이런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오늘 깨달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경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온 곳은 임차인 컨셉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항상 솔직한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꽃집으로 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카페가 너무 많아요. 카페가 꽃집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좀 있으세요? 혹시 뭐 없습니다. 저는 아, 그거 저번에 모르니까 부회장님이 꽃집에 하셨던 것 같던데. 꽃집. 여기에 무인 꽃집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꽃집 한다고는 안 해야겠네. 꽃꽂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야 되나? 똑같이 배달 카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소장님이 꽃 매니아여가지고 꽃 종류 물어보면 어떡해요? 배달 카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좀 있을까요? 네이버 부동산 보고 왔는데 평당 10만 원에서 좀 비싼 데는 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는 광고소들만 해가지고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재원 줄 때면 추천 세대가 사실 제가 배달이다 보니까 전면에서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사실 부동산 자리였다는 게 부동산 자리는 좋잖아요, 자리가. 그래서 저랑은 살짝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얼마짜리를 원해 지금? 보증금은 한 2, 3천에 월세는 100에서 150 100에서 정도. 150 정도. 바닥 권리는 1000만 원? 솔직히 1500까지는 좀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현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상가를 투자를 하려고. 근데 만약에 제가 들어가려고 할 만한 곳에 매물 같은 거 있으면은 임차 말고 아예 매매로 할 생각도 있거든요. 여기는 원래 이제 분양한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상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억 5천에 들어가져 있어요. 최근에요? 몇 평인데요? 지금 9평. 여기가 좀 비싸긴 하네요. 또 단지 내 상가고 새 상가고 그만큼 이제 유동인구라든가 접근성이 좋고 광고가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렇다. 4억 5천 정도 선에서 찾는다 그러면 뭐 후면상가 안 해도 벽면상가 중에서 찾아도 가능하다. 그러면 매물은 있어요? 두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치킨을 하다가 둘 다 1090이고요. 하나는 2000, 벌링은 2000이고 하나는 500이고. 네네. 엄청 친절하시고 죄송스러워요. 저분한테 가야죠. 들어보면 여기는 좀 신생 건물들이 좀 있는 편이고 여기에 비하면은 좀 더 연식이 있는 건물들이 있어서 방금 보고 온 곳이 여기 이쪽에서 방금 보고 왔고 1090이고 평수는 15평? 어쨌든 간에 좀 더 확실히 더 싸긴 싸더라고요. 근데 저희 위치는 여기가 같이 갔던 부동산 소장님 말로는 분양가가 엄청 높게 측정이 돼가지고 임대료가 비싸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죽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분양가는 5억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 라인 안산시청 앞에서부터 이 중앙동까지 이 라인이 메인 거리래요. 근데 메인이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여기가 제가 볼 땐 메인 같거든요. 이 라인 옆쪽. 그래서 이거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다. 왜냐면은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사람이 많다. 임차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평수 11평이라던가 이런 평수가 굉장히 희귀하더라고요. 없어요, 매물도 없고. 이 아파트 대로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권리금 1,500에 평당 20만 원 그리고 평당 15만 원 이랬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이잖아요. 그 대신 여기는 대로변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그 아까 전에 연락 왔던 부동산 한번 가보는 걸로 하시죠. 좀 보셨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보긴 봤는데 안에 먹혀있는 상가였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조금 후면이지만 밖이랑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노출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그냥 상가가 있어요. 네. 위치도 되게 좋아요. 지금 1층은 너무 비싸고 1층은 얼만데요? 1층은 뭐 지금 저기예요? A few minutes later. 저분 같은 경우에는 중개를 하시려고 하시다기보다는 팔기 위해서 약간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하려고 막 횡설수설 하시는 느낌? 이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요. 오히려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이제 저희의 물건지에서 식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서 평당 1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15평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평당 10만 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쵸. 12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